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D-1일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 사이에 국회 측과 윤석열 측에 여러 가지 준비도 있었다고 하는데 하루 남겨져 있는 최후 변론,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또 최후 변론 이후에 진행될 평결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명태균 게이트, 노영희 변호사 직접 지난주에 명태균 씨를 만나고 왔는데 그 내용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두 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지호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우스 오늘 찾으셨네요, 변호사님. 네, 잘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마치시고 다급하게 네. 연락이 와서 마우스를 네. 두고 왔다. 제가 좀 칠칠 맞아가지고 맨날 뭘 놔두고 다니고 자, 오늘 마우스 찾으셨기 때문에 기쁘게 기분 제가 좋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방송을 보시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왜요? 메이크업 받고 이제 아, 보셨기 때문에 너무 좋다, 보기 좋다. 네. 선풀이 많이 달렸던데. 아, 좋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조금 일찍 오신 거죠? 네, 오늘 제가 진짜 신경 써서 일찍 왔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일찍 못 오는데.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또 선풀이 달릴 걸로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월요일 박영호. 저희가 네. 이제 박영호. 수요일에 박봉규가 있다면 네. 월요일은 박영호가 박영호로. 있습니다. 예, 박영호. 이게 또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박영호 좋습니다. 좋죠. 네. 박영호. 월요일부터 뭔가 예. 스무스하게 시작을 하고. 수요일에 최진봉 네. 교수님 오시면 항상 월요일 그거보다 수요일 박봉규가 훨씬 좋지 않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수요일 예. 아직 폐지 안 됐습니까? 우리가 폐지를 한번 시켜볼까? 이게 뜨겁습니다. 월요일에 네. 박영호, 이게- 수요일에 박봉규. 참을 네. 수 없다. 경쟁 한번 경제 한번 해보자. 경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시끄럽게. 네.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내일 최후 변론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최후 변론 무제한 발언을 듣겠다라는 헌재 네. 얘기가 나와서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필리버스터하는 게 다변가잖아요. 다변가. 1박 2일, 2박 3일 계속해서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내일 최후 변론 윤석열 피청구인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일단은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일단 살고 보자 전략으로 살고 보자.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할 수도 있다. 내가 알아서 하야하고 평화롭게 물러날 거니 네. 제발 탄핵안을 기각시켜 달라. 이렇게 읍수할 어. 가능성이 있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어제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윤석열 네. 대통령 측의 전략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탄핵 소추에서 사람만 가봐라. 그러면 이제 구속에서도 풀려나고 대통령실로만 복귀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이렇게 고초한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은 굉장히 살기 위해서 별별 수를 다 쓰는데 사실 그래요. 탄핵 재판 과정 속에서도 그 부하들과 그 홍장원 1차장과 막 눈싸움, 기싸움 하고 네. 막 진짜 거짓말에 거짓말, 이런 모습들이 많은 국민들은 볼상사납다, 동네 양아치들이나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이권 싸움 같다. 폭력을 교사하고 폭력을 교사한 교사범과 네.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끼리 진실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격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다 그러한 이유가 뭐냐? 본인이 일단 살고 보자. 아무리 망신스러워도 내가 살고 보자. 그런데 요 세 번째로는 아마도 또 야당 탓을 할 것 같습니다.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네. 국정을 방해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뿐이 없었다. 내 진정성을 믿어달라. 그러면서 또 경고성 계엄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10차 변론까지 쭉 이제 오면서 우리가 봤던 윤석열의 태도나 주장, 이게 최후 변론에서도 그대로 녹아 있을 것 같은데 들을 게 있을까? 들을 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라는 한민정님의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내일
나올 내용들을 이미 짐작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변호사님은 그래도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롤모델을 트럼프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그럴 수 있죠. 트럼프가 부정선거 막 주장했다가 결국 사람들 막 폭도를 또 일으켜가지고 의사당 난입했다가 또 자기의 그 찐트들을 동원해가지고 사실은 다시 또 재집권에 성공하고 네.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뭐 중국이나 이런 데를 전부 다 적으로 돌려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제2의 트럼프가 바로 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 재판의 결과만 제대로 안 나오게 해달라. 왜냐하면 형사 재판은 그래도 1심, 2심, 3심이 있으니까 끝까지 해보는데 네. 이 탄핵 심판은 사실은 딱 한 번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지금 가까이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제일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은 판매는 안 당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두 번째 판매를 당하더라도 나는 정치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석동현 변호사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자기가 뭐 정치 복귀하면 뭐 정부 복귀하면 있다는 얘기 이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네. 저는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은 이제 비겁하게 또 남 탓을 하니까 아하.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는 내 지지 세력들을 그대로 망가뜨리거나 와해하면 안 된다는데 이 생각을 크게 할 것 같아서 결론은 홍장원이 거짓말쟁이다. 그 쓸데기 없는 디테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의 신빙성, 메신저의 신뢰성을 탄핵할 수 있는 쓰잘데 이게 되게 중요해. 쓰잘데기 없는 디테일. 쓰잘데기 없는 디테일. 이 탄핵하고 아무 무관하지. 네. 그러니까 탄핵은 결국 헌법에 위반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인데 그 탄핵이 되기 위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어디 제쳐두고 예. 홍장원 같이 공원에서 썼냐 방에서 썼냐 어쨌든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메모 있는 건데. 한 개가 있냐 두 개가 있냐.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홍장원이 메모를 자기가 흘려 쓴 다음에 왼손잡이지만 오른손으로 서서 흘려 쓴 다음에 자기 보좌관에게 주어서 이거를 적게 했다는 게 요점인데 그러면 그 보좌관이 조사를 안 당했겠습니까? 조사 당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보좌관의 얘기는 쏙 들어가고 하나냐, 두 개냐, 왜 처음 걸 썼다가 안 보여주냐 이런 정말 쓰잘데기 없는 네. 디테일을 막 집착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의 말이 그냥 전체적으로 몽땅 다 거짓말인 것처럼 분위기를 형성하겠죠. 메신저 공격을 네, 하고 신뢰성 공격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네. 다 앞에 한 딱 두 말만 듣고 끝내버리거든요. 홍장원 바보, 홍장원 미친, 홍장원 뭐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다 디테일이 다 엉망진창이다. 이제 이 인상만 주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펼칠 것 같고 네. 뭐 요원, 인원, 뭐 별별 얘기 이제 다 나왔는데 이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로 몰 것 같고 아. 그러면서 자기는 결과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희생양이다. 이제, 정치적인 희생양. 이런 프레임을 이제 본인이 계속 사람들에게 주면서 네. 대한민국이 지금 미쳐 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재명 한현 짓을 봐라. 결국 이러다가 중국에 넘어간다. 막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막 한 다음에 예. 결과적으로 나는 그 당신들을 위해서 다시 언제든지 살아 돌아오 부활의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 나를 지지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만약에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탓이 아니다. 그건 미친 헌재 탓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또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불공정하고. 그런 취지를 이제 얘기해가지고 결국 탄핵에 불복할 만한 아하. 밑자락을 쫙 깔아놓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그렇죠. 복귀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걸 그런 여러 마련하겠다는 밑자락을 거죠. 깔아놓고 준비를 할 거다. 네네. 그런 차원의 최후 진술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림자님이 이런 댓글 주셨네요. 파면되면은 박수 쳐줄 거다. 이렇게 야당이 박수 안 쳐줘가지고 삐져서 계엄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파면이 나오면은 박수를 쳐주겠다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인사도 안 해줘서 계엄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사실은 10차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우리가 알게 됐고 왜 계엄을 했는지 비상사태를 왜 했을까 과연 이런데 의구심도 계속해서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명태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내일 진행되는 이 최후 변론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쪽 지지자들 또 이제 극우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부정선거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까지 가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 너무 소식이 창피해, 들어왔는데 너무 창피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예?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신 코스프레를 하신 캡틴 코리아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긴급 구속된 걸로 알고 네, 구속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보니까 그 뭐 언론사도 그분의 어떤
제보를 토대로 스카이데일리라고 말해. 예. 네. 말이 돼요. 예, 다 말해도 나와 돼요. 있습니다. 네, 예. 다 뭐 나와 언론사도 있어요. 그분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뭐 선관위의 무슨 중국 첩자 90명을 주한미군이 네. 체포했다. 음.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 알고 보니 다 새빨간 그런 허위 거짓말이었다. 기사인 걸로 다 밝혀졌죠. 그래서 스카이 데일리라고 하는 그 언론사와 그 캡틴 코리아가 대화를 하는 녹취록이 주말 동안에 풀렸습니다. 네. 거기 내용을 보면은 오. 이분이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이더만요. 뭐 CIA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스카이 데일리 측에 본인의 좀 취업을 청탁하는 좀 정규직을 시켜달라 그냥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신빙성 없는 인물의 얘기를 듣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또 그것을 헌재에서 변호사 윤석열 측 변호사들도 굉장히 중요한 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가짜 뉴스로 뭔가 이 국면을 호도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보면은 지난 그 빛의 혁명 때 그 막 젊은 여성들이 응원봉을 들고 집회 시위를 하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를 낳았고 그럼요. 예.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 측 그 어떤 집회 시위 세력들이 왜 우리는 나이 드신 분만 있냐? 우리도 젊은 사람이 있다면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네. 우리는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을 만들고 그런 것을 프로피간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있기는 있으시지만 조금 그 계층 젊은 세대 중에 일부일 뿐이고 뭔가 좀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전체 국민으로 보면 매우 그 숫자가 적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민들이 사실 이 탄핵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씩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네. 빨리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서 또 트럼프 정부와 협상도 하고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리더십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낮에는 정강원, 밤에는 배인규류의 이제 이런 집회가 지금 양분화돼 가지고 극우 보수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 배인규 씨를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이 사람이 90년생이에요. 1990년 4월 19일. 그러면 지금 30대 중반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자, 34살, 35살 이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검정고시를 봤대요. 그럴 수도 있나? 어쨌든 간에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방통대를 나와가지고 처음에 생계가 곤란해서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았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위 말하는 이 윤석열류의 엘리트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여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저는 이런 정도 사람이면은 나를 지지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나도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그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지 때문에 이쪽 운동이 폄하되는 게 싫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젊은 2030의 젊은 사람들을 일부러 네. 무대에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우리는 달라졌어요. 우리를 지지한 사람 젊은이들의 이런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사회에 대한 불만,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화냄 이런 걸 텐데 실제 제일 공정하지 못하게 하고 제일 기득권에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부만 채우는 사람들이 전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보는데 일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가 가치관은 안 맞는 아주 사실 원흉이어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게 첫 번째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지금 자기가 젊은 사람이면 얼마든지 이 사회에서 새롭게 이제 뭔가 가치관을 투여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상황을 좀 바꿔보고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냥 그 예를 들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하고 생각이 똑같아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맨날 골탕만 먹고 있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차별적인 인물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또 무대에 올려보내서 마치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나 쇼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네. 그게 저는 솔직히 조금 이게 이율배반적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는 물론 2030들이 뭐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대신에 그들이 그 전에 보였던 모습들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행동들을 보이면서 완전히 뭔가 좀 젊은 피가 수혈되는 듯한 느낌을 자기네들끼리 가지게 하니까 이게 이제 퍼포먼스로서는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속해 있는 2030 세대들을 기만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처럼 하면 2030 세대들이 그럼 다 뭐 달라져가지고 뭐 잘 살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지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기가 지지한다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서 새로 올라오려는 젊은이들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분명히 알 텐데 왜냐하면 이분들 사회과학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될 텐데 그거를 안 하는 거는 듣기 싫고 그냥 내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 하나의 어젠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 2030 여성으로 대변되는 혹은 뭐 빼미도 아니지만 그렇게 대변되는 그 기득권 2030의 기득권들하고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잘못된 얘기를 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고 어리석고 속상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이분들을 조금 아우르고 이분들에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것이 이 혼란스러움을 조금 해결해 나가는 생각일 것 같은데 또 이 사람들은 정광훈이랑 또 싸우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이상하지 이게 않아요? 좀 여러 가지 이제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쪽에서 뭐 보면은 문영배 이 권한대행 그 자택을 추정되는 그 집으로 가서 막 치유하는 사람들도 네. 뭐 부정선거 방지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부정선거 방지대, 네, 그렇죠. 구방대. 여러 가지로 지금 계층적으로 나눠져서 지금 세력들이 탄핵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있고 아까 청년의 문제 그다음에 네. 걱정되는 부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과제일 수도 있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화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거냐 그 부분에 집중할 때 이래서는 안 된다. 보수 이른바 이제 극우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극우의 이런 논리와 이런 주장에 우리가 더 휘둘려서 안 된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극우의 논리가 네. 논리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제 말은. 논리가 왜냐하면 없는 너무 게. 이율배반적이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 좀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설명? 이분들이 어떤 가치와 이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머니, 이권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 어떤 보수 지지층, 극우 지지층이 네. 보내주는 슈퍼챗을 논아먹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정광훈을 비롯한 그런 기존 극우 세력에게 슈퍼챗을 몰아줬었는데 네. 이분들한테 몰아주니까 조금 연배가 너무 높고 우리 극우의 그런 인상이 너무 나쁘다. 그래서 젊은 극우 인사들한테 슈퍼챗을 몰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금전적인 혜택을 많이 보면서 젊은 그런 극우 인사들, 그러니까 극우 인사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극우 시장으로 뛰어든 거죠. 이러다 보니까 슈퍼챗을 그동안은 나 혼자 받았는데 새로 진입한 젊은 극우 인사들하고 슈퍼챗을 나눠 갖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먹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논아 먹으니까 굉장히 좀 힘들다. 네. 저 사람은 가짜다. 그래서 서로 막장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상태까지 간 거라고 봐야죠. 돈입니다. 머니. 문제다. 머니. 그러니까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머니가 뭐길래 네. 좀 이런 일이 오로지 일어나. 돈입니다. 그래. 근데 왜 그들은 이렇게 돈이 많죠? 난 그것도 이상해.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왜 우리는 돈이 없고 맨날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20대, 30대, 40대보다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슈퍼챗 들어오는 거 보면 색깔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예. 그리고 빈도도 달라요. 여기는 찔끔찔끔 한두 번 예를 들면 10,000원, 2만 맺히신 원.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사실 이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네. 사실 방송을 한두 개 보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볼 때마다 내가 다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뭐 그럼요, 10만 원씩 쓸 그럼요.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자기 삶을 다 망가뜨리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진보 사람들 그냥 합리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10,000원씩, 2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이고 보통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쪽 분들은 막 10만 원씩 막 50만 원씩을 매번 쭉쭉쭉쭉 쏟은 거예요. 한 몇 개의 그 구구적인 매체에다가. 예. 그건 자기 삶이 그렇게 풍족한 사람들만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보기엔 좀 약간 좀 못 사시는 분들도 네. 그걸 보면서 오래 대리만족하거나 열광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만족은 만족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또 자기가 조금 이렇게 놔둬야지 자기도 생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막 돈을 보내는 것 같아. 그럴까봐. 그러니까 난 그게 걱정이 되고 네, 그게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자기 삶을 예. 부정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이상해요. 어떤 경찰한테 유튜버가 도발을 하고 그 다음에 진보 지지자와 뭔가 말다툼을 네. 하고 거기에 약간 폭력이 가미되면은 그 슈퍼챗의 단위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것은 일종의 폭력 사주가 아닐까? 그래요, 그럴 맞아. 정도로 폭력을 조장하는 폭력 조장 슈퍼챗이 넘쳐나고 있는 게 지금 구구 채팅방의 현실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서 저도 네. 한 번도 안 깜짝 봤어요. 놀라요, 깜짝 놀라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할 때 구구 유튜버들이 잔뜩 몰려와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한 30명이 몰려서 예. 거기서 계속 욕설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 측과 마찰이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왜 와서 욕설을 할까? 욕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슈퍼챗을 주고 그게 정말 욕을 하니까 욕을 하고 슈퍼챗을 우리도 욕을 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욕을 하고 참으세요. 물리적인 참아야 마찰이 돼? 있잖아요. 참아야 그러면 돼? 더 줘, 네, 참으십시오. 돈을.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보면 폭력을 조장하는 슈퍼챗이구나. 예. 돈을 주고 폭력을 사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네. 슈퍼챗이 올라가니까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채우게 된다. 그럼 욕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변호사님 조금만 참아. 참아야 돼. 알았어. 참으셔야 됩니다. 알았어. 아니 여러분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그래. 개인 방송에서 하시는 나 개인 방송에서 욕하지 않아요. 어머니 TV에서 이거 오마이 사고 싶어. 왜냐면 나는 일개 개인이라서 내가 거기서 하면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야. 오마이는 그래도 좀 크잖아. 아닙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위험은 오마이에서. 세상 폭력과 거리면 박정원 아유. 기자님. 좀 살려주십시오. 진짜 살려주길 네, 바래요. 살려주십시오. 나한테 잘해요. 네, 알았어. 자, 오마이 TV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응원하신 분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뭐 슈퍼챗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슈퍼챗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막혀 있는 거 아닌가 슈퍼챗의 종말을 막아주십시오. 막혀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방송은 수익 창출이 금지돼 있어서 슈퍼챗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네. 역시 돈이 없으니까 그 좀 힘이 안 나더만 오마이드 그런 것 같아. 힘이 좀 있어요. 김태수님이 예 머니소라고 우리 변호사님 이 대변인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김태수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봐봐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할게 고마워요 이래. 한번 해봐 나처럼. 자, 네, 행복하게. 태준 김님 고마워요 막 이러고. 텐션 캡. 우리 박범규 이겨야지. 박봉규. 박봉규 이겨야 돼. 박봉규가 좀 슈퍼챗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박범규. 이게 다 신인기 때문에 아닐까? 그날까지. 네. 신인기 때문에 해봅시다. 아닐까? 누님. 최진봉이 슈퍼챗에 좀 집착해. 그래서 그래. 우리도 좀 하자. 최진봉 선배님의 코를 납작하게 한번 해줍시다. 우리. 네가 해라. 나를 시켜 먹니 힘든데. 알겠습니다. 자, 한번 슈퍼챗으로 대결도 좀 해보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용하다니. 한번 보내주시고 자, 뭐 이 내일 최후 변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보도록 하고 네. 자 보수 유튜버들 또 이제 극우들의 이제 준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걸 경계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한국갤럽 조사 결과 발표가 되면서 여론이 좀 바뀌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변화가 있다. 아니 원래 그 예.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쪽에 과표집됐다고 얘기하면서 세밀하게 분석하는 팀에서는 네. 지금 양쪽에 지금 집결하는 이런 사람들 볼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중도층의 태도를 봐야 된다. 이게 계속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중도층은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쪽을 좀 더 지지하고 정권 교체에 희망을 더 건다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나왔었죠. 이번에 이제 갤럽에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왜냐하면 퍼센테이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중도층들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20몇 퍼센트, 22%인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40몇 %를 지지한다고 나오니까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경향은 있었는데 이제는 막바지로 가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드러났죠. 다. 저 사람이 지금 지향하는 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구나. 네. 이거 플러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연설한 것과 그다음에 이번에 중도 보수를 우리가 아우른다. 민주당은 정체성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신 거. 네. 그게 다 저는 같이 합쳐져서 중간에서 불안해하던 민주당을 불안해하고 민주당을 불신하던 혹은 이재명을 좀 못 믿어하던 이 사람들이 아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가치가 이거구나. 결국 우리도 같은 국민으로서 같이 잘 살자고 하는구나. 저는 이런데 조금 안심을 해서 그냥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걸 표현을 잘하는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맞아요. 확장이 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부터 마음속에 조금 찔끔찔끔 가지고 있었던 건데 네. 이재명이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워낙 악마와 프레임이 많이 있었었고 예. 그 뭐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사람들이 불안을 조성했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좌빨이야. 저 사람은 그냥 사람들에게 노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산주의처럼 네. 배분하는 걸 좋아해. 이런 잘못된 프레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아니네. 하는 네. 거를 이번에 명확하게 아하. 보여준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잘했다고 보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네. 본인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념 좌파 우파 필요 없다. 그렇죠. 나는 배고프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걸 우리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네. 국민의힘 쪽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욕하면서 찍지 말라고 할 때 나오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아. 보복 프레임이에요. 보복 프레임.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보복 프레임 해가지고 적폐청산한다고 난리치지 않았니?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도 잘했다고 봐요. 왜냐면 워낙 그 전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또 너무 그것만 있는 줄 아는 거지. 실제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거를 아주 잔인하게 끝까지 한 사람은 사실 윤석열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재명까지 이제 엮어가지고 물들여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재명은 그런 게 아니라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람들하고 서로 간에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 결국 다 똑같은 국민이고 우리는 잘 살고 먹사니즘 잘사니즘에 우리는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일관된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리고 네. 실제 과거에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국민의힘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1대1로 비교해봐요. 누가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을 잘할까? 한번 내가 질문해 볼게요. 저 사람은 좀 너무 편파돼 있으니까 절로 가고 우리 박정호 앵커는 예. 중립적이니까 내가 물어볼게. 네. 자 이재명 대 김문수 누가 경제를 더 잘할 것 같아요? 이재명. 자 기다려 봐봐요. 자 이재명 대 이준석 누가 잘할까요? 이재명. 자 이재명 대 오세훈 누가 잘할까요? 이재명. 이재명 대 홍준표 누가 잘할까요? 예, 이재명 대 뭐 또 누구 남았나? 안철수.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보세요. 다 예. 이런 데다가 유승민은 또 모르겠어요. 워낙 예. 경제학자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유승민 씨가 뭘 정치를 제대로 나서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빠지는 거고 이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능력만 보자는 거죠, 나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도층에 작용을 하면서 그렇죠. 그게 소구가 됐다는 한국갤럽조사도 거죠. 예. 이렇게 결론이 좀 나오고 있다.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이러다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우리 지지율이 오르네. 한번 나가볼까 해서 지난번에 설 연휴 앞두고 나갔다가 서울역에서 많이 혼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진짜 이렇게 수치로 특히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폭삭 내려앉고 그다음 정권교체 이게 올라가고 있고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다들 예? 걱정이 많죠. 국민의힘에서는 예. 큰일 났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막 도와주고 거리 현수막에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얘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걸 막 거리 현수막으로 너무 많이 붙이니까 그래요. 많은 국민들이 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알게 되고 오히려. 중도 보수 이재명 국민의힘으로 입당해라. 이런 걸 딱 현수막으로 그냥 거리에 도배하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이 이제 진보도 아니고 중도 보수도 해? 이렇게 막 소문이 나서 저한테 많은 전화가 있습니다. 홍보가 크네. 그렇죠. 저는 좀 이런 부분 두 가지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반헌법 세력, 민주 세력. 예. 우리 어떤 민주 지도자들 중에서 네. 지금 전국은 윤석열이 반헌법 세력이고 우리는 민주 세력이니까 이 반헌법 세력을 일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중도 보수 일부 국민들은 어떤 생각도 가지냐면요. 이미 윤석열 국민의힘은 끝났지 않았냐. 이제 막 대립되고 싸우고 이런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 아니 반헌법 세력과 민주 세력
이미 탄핵까지 다 해줘갖고 네. 너희들 민주당 다 밀어줬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간 그 얘기만 할 거냐? 그거 말고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대안을 제시 한번 해봐라. 그게 근데 정말 필요하거든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해야지. 야, 국민들이 너희들 190석 몰아줬고 네. 탄핵까지 시켜줬고 다 해줬는데 네. 아직도 그 옛날에 했던 뭐 민주세력 반민주 세력으로 아직도 그냥 5년 10년 해먹을 거냐? 다른 비전을 내놔라. 저는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과 그리고 중도 보수로 답을 내놨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증세 국민에게 세금을 거둘 때 네. 잘난 척하지 마라. 국민들한테 세금 걷고 왜 뭐라 그러냐. 사실은 민주 인사들 중에서는 뭔가 징벌적으로 세금을 걷고 뭔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마치 죄악인 양 그렇게 몰아 붙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탓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국민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세금을 낼 때 내더라도 네. 그래도 국민으로서 대우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아하. 왜 내가 죄 지은 것처럼 징벌적으로 증세하면서 예. 국민이 잘못한 것처럼 뭔가 뭐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네. 비난까지 내가 들어야 그래, 되냐?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잘못했냐? 죄인처럼 말을 우리 하잖아요. 아니 뭐 세금 내는 게 뭐죠? 세금 내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세를 할더라도 내가 정말 아끼고 아꼈는데 이래서 세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이야 태도라도 잘 갖춰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래요. 이재명 대표 소년공 출신입니다. 정말 소년공 할 때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래서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도 뭐 맞지 않으려고 공부했답니다. 굉장히 그런 잘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네. 노동자, 서민들의 그 어려움, 억울함 이런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도 국민으로서 고달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야권에 190석을 몰아줬습니다. 그것은 진보만 대변하라는 게 아니고 중도 보수 또 국민의힘은 극우로 갔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극우로 다 가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정광과 중도 한 몸이 보수도 됐어요. 포용해서 거의, 예. 그러한 분들도 안심하고 국민으로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음. 이런 것이 지지율에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대명님께서 아까 보니까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색깔이 빨간색, 붉은색의 슈퍼챗이에요. 이게 대명님. 박봉규를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길 수 있겠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기다리십시오. 그러겠어요. 자, 박영호와 박봉규의 싸움 흥미진진합니다. 이거. 아 지금 무슨 뭐 네. 곰 주인 같아. 제주는 고마 부려라 이러면서 여기 부추기고 야 요거 하나 더 줄게 먹어라 이러면서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네, 변호사님 정확하십니다. 그래요. 박영호와 박봉규 네. 이 라이벌 구도가 좋아요, 돼가고 좋아요. 있고. 한번 잘해봅시다. 네, 잘해봅시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교수단체 대표 연설할 때 이재명이란 이름을 8번 얘기하면서 정말 그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냈었는데 아이, 같이 동문수학한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수막도 그렇게 달아주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너무 이제 홍보를 계속 해주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권성정 의원이 저는 그거 같아요. 제가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 심리가 있어요. 이 사람의 네. 심리가. 권성동은 이재명이 두렵기도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열등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자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해 하는 면도 있는데 네. 어쨌든 머릿속에는 이재명이 떠나질 않아요. 사람의 머릿속에 이렇게 내 속에 네, 어떤 포션을 차지하잖아. 맞아요.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여기 보면 항상 이재명이 이만큼 박혀 있는데 어쩔 때는 콩알만큼 박혀 있다가 어쩔 때는 막 이게 손바닥만큼 박혀 있다가 맨날 이재명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뭘 해도 이재명 뭘 해도 이재명 이렇게 나오는데 네. 계속 하세요. 야, 계속 하시라고요. 계속해라. 네. 아유, 좋습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얘기를 언제까지 하는지 국민의힘에서 들어봅시다, 계속 우리가. 할지. 네. 최근에 들어보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여권 인사와 좀 술도 한 잔 먹고 싶고 네. 식사도 하고 싶은데 전화를 잘 안 받는다. 음. 얘기한 대상이 혹시
혹시 그분이 아닐까? 뭔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회원뉴스님 고맙습니다. 회원뉴스님. 네, 오, 회원뉴스님. 이게 줄줄이 노영희 나와야 변호사님 돼. 언제나 응원합니다. 줄줄이 나와줘야 돼. 슈퍼챗을. 고맙습니다. 이거 박봉규 위험한데요. 이거. 박영호 슈퍼샷 터졌는데. 아니 세상에 이거 지금 네. 슈퍼챗 3명 왔는데 이제 아니, 위험한 근데 수준이에요? 빨간색으로 오니까. 아, 이게 그렇구나. 박봉규랑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진짜. 아 우리 봉이 형님은 노란색이야 무조건. 고마워요.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사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무 고맙다고 나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다 이제 애정을 표현하는 이 방법으로 그럼요, 또 이렇게 그럼요. 슈퍼챗 보내주시고요.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요. 이 좋아요도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조기 대선 준비를 한다. 뭐 이제 낮에는 계속해서 윤석열 외치지만 밤에는 조기 대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시대 교체 국민 토급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네. 밝혔는데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대 교체는 안희정 전 지사의 구호였는데요. 아 그런가요? 이거는 예. 뭐 국민 통합 안희정 지사가 2017년 대선 때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 안철수 같은 안실에서 요 아니죠. 슬로건도 도용했었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떠오르시는군요. 아니죠. 안철수의 콘텐츠는 뭔가 아하. 진짜 뭐 지금 한 10년 전 거 울고 먹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본인이 세대 교체를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연세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미 안철수의 그 새 정치가 아니고 음. 안철수의 헌 정치입니다. 제가 사실 안철수 의원 지역구에 살고 있는 지역 구민입니다. 아 그렇죠. 예. 큰 정치 한다고 네. 맨날 대권병 걸린 것처럼 여의도 떠들고 다니시는데 네. 분당에서는요 제가 코빼기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막 그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본인 밑에 같이 활동했던 시의원 이 그렇죠. 성남 시의원 네. 자기가 기자회견할 때 국회 소통관까지 불러서 같이 기자회견했던 그 시의원이 네. 자녀가 학폭을 심하게 저질렀습니다. 논란이 됐었죠. 아이들에게 모래하고 과자를 섞어서 먹이고. 네. 근데 이 시의원이 그것을 비판하는 시민들 30명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요. 시의원 사퇴를 할 줄 알았더니 이런 일도 해결 못하면서 사실은 정치력을 뭐 못 보여주고 있다. 그냥 꼬리 자르기 식으로 탈당만 해버리고 네. 정말 그 시민 상대로 고소 고발을 막 남발하고 있는데 전혀 남몰라라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안철수 의원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주민들이 안철수 의원을 계속 신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맨날 대권병 걸려가지고 여의도만 떠들 게 아니라 분당에 좀 민생 네. 현장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안철수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은 괜찮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그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같은 사람하고 단일화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단일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막판에 명태균 씨가 또 자기 이제 주장을 명태균 씨가 자기가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됐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전부 다 여론조사였어요. 근데 안철수 씨는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씨하고도 하면서 결국은 사기당한 거예요. 자기의 그 서울시장으로서의 예, 시장으로서의 명태 씨의 그거를. 주장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결국은 이제 사기쳐서 훔쳐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었어요. 이제 근데 그거 말고도 지난번에 그 대통령 윤석열 씨하고 같이 단일하게 된 단일화. 것도 그때도 역시 이 여론조사 가지고 사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건 맞지만 네. 품이 크지 않고 이 정치를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혹은 서울시장이 됐으면 저는 뭐 오세훈이나 윤석열보다 잘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카리스마 있게 뭔가 하지도 못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항상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당해요. 당했으면 그럼 과감하게 딱 떨쳐나서 뭐 아니면 돌 한번 이걸 딱 질러야 돼요. 그래서 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냥 뒤에 있다가 한 발씩 항상 늦어. 윤석열이 이런 사람이라 제대로
이것도 못해. 디스도 못해. 그래서부터 그 사람을 또 뭐 지지하는 것도 아니야. 손가락을 자를까 말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한계라는 예. 건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아. 정치인은 확실히 약간 좀 사기성도 있고 그런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뭔가 좀 지지를 받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사기꾼한테 우리가 걸려버리면 우리가 되게 당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하. 이번에는 제발 사기 캐릭터한테 당하지 말고 우리 사기 캐릭터가 연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프 알아요? 연프? 모르죠? 연애 프로그램. 이분이 잘 모르시네. 사기 연프. 캐릭터 사기 캐릭터는 요즘 연프가 유행이잖아. 아, 예. 사기 캐릭터는 연프에만 있는 게 아니야. 아. 실제 이 정치권에 진짜 많아요. 안철수 씨는 그런 면에서는 그게 좀 부족한데 난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요? 김지현은 안타까운데요? 좀 될 수 있어. 사기 네. 캐릭터. 사캐. 아니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예.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그래? 타선인데. 돈을 안 써서 그래 그게. 타선인데 네. 상임위원장도 안 시켜주고 있어요. 왕따 시키고. 근데 무슨 후보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의원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대선 나오기 위해서는 또 다시 또 당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드는데. 이준석하고 한번 다니라는 거 어떨까요? 이준석. 야 우리- 무지개야 지금 색깔이 우리 옷 색깔이 시간이- 여덟 무지개 하나 더 하란 말이야. 자, 이준석하고 뭔가 예. 좀 적대적 관계였는데 이번에 대통합하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손학규에 이어서. 마재용님 고맙습니다. 이번 마재용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캠님도 고맙습니다. 빨간색. 네. 우리 캠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야, 좋아요, 좋아요. 이게 박용호 이제 팬들이 많으. 박용호 동접자가 박용호, 박용호 박용호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야. 처음으로. 박봉규보다 동전이 더 많이. 아 진짜? 예, 아 지난주 박봉규보다. 그래. 박용호가 지금 뜨고 있네요. 아니 근데 게다가 박범규는 10시 하지 않아? 아 9시 10시 왔다 갔다 9시에서 하고 10시.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우리는 9시 하잖아. 우리가 더 9시 에. 불리해. 사실, 그런데도 괜찮아. 예, 어? 앞부분이 조금 이제 못 들으시면 어, 많은데 어. 딴 데 계시다가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다 올라오고 있다. 우리 영희 누님이 이렇게 분장을 이렇게 하고 오시면 네, 분장으로. 분장을 하고 오시면 10,000명 돌파하고 네. 아, 그래요. 분장을 그런 안 쪽이 하고 있습니까? 오시면 조금 예. 네. 아이고. 일찍 오십시오. 변호사님 일찍 오시고. 네. 자, 아까 이제 명태균 얘기를 하셨으니까 명태균 얘기를 저희가 이제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네. 면회하고 오셨습니다. 면회하고 네, 오시는 면회하고 중에 왔어요. 흥미진진합니다. 고속버스에서 저희랑 네. 긴급 전화 연결도 하셨어요. 야. 네, 맞아요. 네, 제일 먼저 해줬죠. 네, 네. 제일 먼저 저희가 단독으로 근데, 30명 근데 질문이 좀 날카롭지 못해갖고. 오늘 그래서 남겨놨습니다. 남겨놨어요. 왜냐하면은 고속버스에서 얘기하는 맞아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빨리 끊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맞아요. 민폐지 않습니까? 사실 맞아요, 뭐 들으면서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민폐고 노영희 변호사는 또 쳐다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뭔가 억하심정 가질 분도 있잖아요. 억가심정이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 그건 맞아요. 않습니까? 그건 그래서 제가 맞아요. 걱정이 돼서 솔직히 네, 걱정이 맞아요. 돼가지고 빨리 네. 끊고 싶었는데 네. 자 오늘 다 풀어주십시오. 오늘 다 풀어주고 네, 제가 그날 어쨌든 네, 그 고속버스에서 통화해가지고 프리미엄 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네. 옆에 앞에 뒤에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주 살짝 좋게 말했던 것이고요. 네. 네, 질문하십시오. 네. 정확해드리겠습니다. 자, 30명 얘기를 하시고면서 30명, 30명. 140명에서 30명을 줄었다라고 30명.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줄은 건 아니고 줄은 예, 건 30명 아니고. 딱 특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네, 있는데 맞아요. 사실 지난주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공천과 관련된 얘기들, 김건희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김건희와 김영선 전 의원의 통화, 연락 그걸 통해 가지고 장관 자리 준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칠보자 회동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명태균 씨가 또 했죠? 어떻습니까? 네, 명태균 씨가 기본적으로 네. 근데 김건희 씨를 막 욕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온 사람들 플러스 그 네. 주변에 있는 인물들 30명은 다 죽는다. 이제 그 새긴 그 소리는 분명히 했고 그게 초창기 때 기억나실 거예요. 리스트. 네. 명태균 리스트라고 그때 한번 초창기 맞아요. 때 나왔죠. 나왔잖아요. 네. 뭐 그때 나왔죠. 스물 몇 명. 사실은 이제 그 리스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140명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네. 뭐 아주 그냥 그때 당시에 전현직 의원들 뭐 해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그 중에 30명은 완전 찐인데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여의도에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 이름 이제 언급하고 내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죽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게 이분이 제일 전략이 바뀐 게 중요한 게 하나가 공익제보자 나 안 해도 좋다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공익제보자를 꼭 해달라 했는데 이제는 공익제보자 필요 없어. 나 그냥 내가 말할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재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나는 그냥 내가 있는 걸 다 던지겠다. 내가 이번 대선 전에 내가 한번 승부수를 내주겠다. 나는 민주당도 싫지만 국민의힘이 배신자들한테 난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오세훈, 홍준표. 오세훈, 홍준표는 뭐 물론이고 어. 플러스 나머지 사람 지금 조용히 있는 사람들 중에도 네. 자기 생각보다 엄청나게 지금 비겁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김정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랑 15번씩 하루에 통화하던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착착착착 알아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좋았었고 너같이 정치 레벨 떨어지는 애하고 너같이 말 못 알아듣는 애하고는 다르다. 나한테 막 그렇게 말하면서 김정인 위원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는 너무 그 사람 너무 좋았다. 하루에 15번씩 얘기했다. 네.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다 내 입에서 나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 정치적 아버지인 이 김종인이가 자기를 버리고 욕하고 뭐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모른 척하고 이게 너무 싫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30명 배신감을 다. 계속 느끼고 있네요. 예, 예. 명 씨가? 그리고 그 30명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막 무릎 꿇고 빌었다. 어. 와서 그냥 부부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했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현재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천 받아갖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제가 다 알고 있다. 그 얘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를 국회를 불러라. 그럼 내가 갈 수 있다. 네. 다만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 진짜 보니까 다리가 쩔뚝거리고 아프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아프니 당신이 뭐 당신 혹은 뭐 나머지 그 국민들이 네. 내가 좀 다리를 좀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마련해 주면 난 얼마든지 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준비는 돼 있고 다 이제 풀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옥중에서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국회에 나오기 전에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속 시원하게 그래서 원래 양심고백. 그런 기자회견은 원래 규칙소에 있는 사람은 못하게 안 돼 되니까 있으니까 변호인을 실질적으로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지금 너무 네. 이제 변호인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막 100% 똑같은 싱크로율이 똑같은 그런 변호인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상검열에서가 주로 그런 대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인터뷰 하고 있고 네. 언론에 나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남상검열에서는 또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랑은 또 조금 이게 완벽하게 100% 들어맞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자기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하고 싶다. 내가 좀 나가서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견을 많이 가잖아요. 한병대 의원도 갔었었죠. 네. 박범계 의원 두 번이나 갔죠. 네. 그전에 박지민 의원 갔죠. 이번에 김한나 의원이라고 그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에 있는 그분도 갔었어요. 네. 그리고 나는 뭐 민주당 사람은 아니지만 나도 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자기한테 와가지고 뭔가 들어보고 얘기 다 이렇게 해주고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들으러 많이 들어오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것도 좀 조정을 시켜줄 필요는 있다. 좀 몸값이 올라갔나요, 이제? 좀 그런 뭐 것도 안달해서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가는 것처럼 이제 명칭 생각할 수도 있고 내 몸값을 올리고 내 말을 좀 써먹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할 수도 그렇죠. 있고. 이 사람들의 정치적으로 좀 나도 이용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명태균 폰 3개, 예. 그 다음에 USB. 예. 이거는 박범계 의원이 뭐 사진까지 올리기도 했던데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그게 나는 예. 명태균 씨가 준 것 같지는 않고 사진을 이제 그거는 남상건 변호사가 줬을 가능성이 받아서 크다. 이제 예, 올린. 변호사가 왜냐하면 그 접견하러 갔을 때 제가 접견을 네. 끝내고 그 다음에 바로 박범계 의원이어서 제가 만났어요. 박범계 의원을 그 바깥에서. 근데 그때 명태균 씨도 이제 그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네. 나를 만나러 갔을 때도 아무것도 손에 들고 있지 않았었고 박범계 의원 만나러 갈 때도 아무것도 손에 들고 있지 않았어요. 뭐 봉투 같은 것도 없었었어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거를 박범계 의원한테 직접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교도관들이 맡아 갖고 있다가 이 사람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박범계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30분 장소 변경 접견을 하고 난 다음에 박범계 의원이 KTX 타고 올라오면서 쓴 게 이제 페이스북에 처음 이제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그 사진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박범계 의원이 그 다음 날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명태균 씨의 변호사들이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들어보고 전화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 실제 남상건 변호사가 지난번에 홍준표 씨 차용증 얘기할 때 그 제보 내가 한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 관련해 가지고는 남상건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어쨌든 차용증 관련한 제보 내가 했다라고 할 정도로 네. 남상건 변호사가 따로 이제 제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 USB나 이 핸드폰 사진은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그 KTX 타고 오는 날 딱 바로 사진을 올렸겠지. 박범계 의원이.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지. 아 그래요. 뭐 사진은 뭐 이제 실물이 있다는 걸 이제 증명해 실물 주는 있다는 걸 거니까. 증명하려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근데 이제 오세훈, 홍준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홍준표 지금 시장이죠. 시장 같은 경우는 사진이 나왔어요. 10년 전 사진이 나왔는데 뭐 사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대응은 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명태균과 엮여 있는 것들 하나하나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뭐가 있나 보다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예. 이 상황에 있어서 명 씨도 홍준표의 이런 여러 가지 뭐 부인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아, 그럼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말 홍준표하고 오세훈이는 자기가 가만두지 않겠다. 정말 끝장을 내겠다. 그리고 끝장낼 만한 거 너무 많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지금 명태균 씨는 구치소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럼 증거들은 다 사실 어디 있어요? 바깥에 밖에 있잖아. 있죠. 네. 그 바깥이 어디냐는 거야. 우선 저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저번에 명태균 씨 처음 접견하고 네. 와가지고 한 말이 명태균 씨 황금폰 있대요, 복사본 있대요. 내가 그때 말해줬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이번에 박범계 의원이 이번에 명태균 씨 가서. 만나고 와서 복사본 있대요. 이번에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사실은 그 중간에 조금 있다가 이번에 말을 한 건데 그 복사본을 이제는 깔 때가 됐다, 까고 싶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그 복사본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네. 실제 내가 한 말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 이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말 허언이 아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오세훈 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식당 얘기 나오다 보니까 거 봐라. 식당 이거 구체적인 거 다 나왔잖아. 구체적인 얘기 그러니까 식당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거 봐라. 이것도 메신저 공격하듯이 그 식당 이름을 내놓으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연기 피우는 게 아니야. 이런 오세훈 측의 주장도 있는데 오세훈 씨는 맨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오세훈 씨가 제2의 생태탕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오세훈 씨가 지금까지 예. 그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한다고 이 사람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 처음에 최측근이 뭐 돈 거래도 하고 여론조사도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오세훈 씨 얘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씨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었을 때였는데 자기가 막 엄청 발끈해가지고 난 이런 사기꾼 알지도 못하고 사기꾼 만난 적도 없고 이러다가 갑자기 한두 번은 만난 것 같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한두 번 만났다고 하면서 또 강혜경 씨가 네. 지방선거 하기 전에 내가 직접 김영선과 같이 우리 네 명이 가서 난 밑에 있었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김영선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론조사 13번 했고 그거 다 보여내 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강혜경 그때 씨가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냐 펄쩍 뛰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확히 말해가지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또 명태균 씨가 이제 그때부터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내가 김한정을 뭐 안 만났다고, 김한정이 돈 안 받았다고. 근데 실제 나오는 거 보니까 돈 또 3,300만 원 준 것도 또 나오고 뭐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다는 말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 네. 그러고 나니까 말이 또 어떻게 바뀌냐면 야 많이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말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또 말이 바뀌잖아요. 그렇네. 그거 말이 희한하네.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 침묵하고 뭔가 내가 공격할 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아니 그리고 그 말도 사실은 내가 보기엔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말이 점점 한두 번 만나려다 말았다 이러다가 한두 번 만났다. 그다음에 한두 번 만났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그 자리에 누구 있었다? 없었다? 뭐 돈 안 줬다? 이러다가 또 결과적으로는 돈을 준 게 나오고 아하. 또 네 번 만난 게 나오고 네 번 만났고 그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문자 메시지가 나왔잖아. 문자 메시지. 오세훈 시장 측에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 6시 반까지 어디로 와라.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그럼 자기가 반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박을 제대로 못하고 맨날 말이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요. 앞으로 나올 게 더 많다라는 거니까 더 우리. 많아요. 더 많고 명태균 씨 주장은 그거예요. 대선 때 내가 나갈 수만 있으면 대선 때 다 깐다. 지금은 대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직 아니다. 탄핵 심판 저는 이래요. 그래서 예. 생각해 보기에 탄핵 심판 결정이 3월 중순에 나잖아요. 탄핵 결정 나고 나면 정말 홍수처럼 몰아닥칠 것 같다. 홍수처럼 홍수처럼 몰아닥친다 진짜로. 몰아닥친다. 네. 자, 이 먼저 오세훈, 홍준표 얘기를 이제 명칭 씨가 계속 하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이번에 면회 때 아예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탄핵 뭐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예, 대해서 예. 당연히 있었었죠. 네, 뭐라고 합니까? 그 윤석열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했었었고 이제 김건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김건희 지금 나오고 나오죠. 있으니까. 김건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예. 누구도 사실은 자리를 해줬고 누구도 뭐 해줬고 이제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이거 다 그쪽에서 흘리는 거잖아요. 그쪽하고 검찰을 보고서하고 그렇죠. 예, 사실 보고서라. 나오는 소스는 딱 두 군데거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말했잖아. 그 증거 다 있다니까. 김건희가 2022년 5월 9일 날 실질적으로 그 김영선이 공천해 줄 때 윤상현이가 직접 말했어. 이렇게 직접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대통령이 통화 그때 한번 한 거 들으면서 대통령이 말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김건희가 말했어. 이러면서 김건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에는 다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움직였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아니 지난번에 남성권 변호사는 네. 윤석열 김건희에게 당신하고 나눴던 대화 녹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말하더라. 처음에는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대통령실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가지고 계엄했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흐리더라. 내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 다 있다고. 다 있다. 그거 다 갔다고. 있다는 걸 다 알려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화 그 파일이 다 있다. 네,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게 참 흥미진진한 이제 상황이 이제 벌쳐질 상황인데 김건희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 상황에 있어서 그것도 확실한 것이고. 그럼요. 네. 너무 많으니까. 음, 그리고 뉴스타파가 공개한 자료만 보더라도 수사 보고서가 엄청나요. 그래요. 그 2024년 11월 4일 날, 11월 20일 날 이럴 때 결재하고 수사 보고 작성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고요. 그거 그때까지 작성된 거 이외의 것이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거 지금 포렌식 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변호사들이 다 그거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돌려받아야죠. 네, 강원부도 했대요, 한대요. 신청해가지고 이제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그럼 그거를 이제 변호인들 받아가지고 명치 씨가 이제 깐다고 하면 그냥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될 건데. 근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냥 까고 싶지는 않겠지. 에, 자기가 뭔가 좀 받고 싶겠지. 그러니까 명 씨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쭉 놓고 보면은 사실 이 중간에서 뭐 거강꾼 역할도 하고 자기가 누굴 만들었다 이런 사람이니까 또 이걸 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 얻을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럼요. 그리고 네. 호가호위하는 사람이라 내 뒤에 있는 호랑이를 얻고 앞에서 내가 여우짓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의 실제 권력이라기보다는 뒤에 있는 사람을 그렇죠. 얻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호가호위의 가장 큰 포인트는 내 뒤에 얘가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지. 근데 내 뒤에 얘가 있다는 거를 안 보이고 숨긴다? 말도 안 되지. 사실은 그걸로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얻은 게 뭐예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얻은 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네. 그거 명태균 씨가 지시하는 대로 사실은 그 파업에 관련된 일 처리가 정리가 된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힘 들여서 거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그 좋은 전략을 알려주고 예를 들면 대통령 보기에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그것 때문에 회의하고 막 그랬다는데 한동훈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명태균 씨는 그 일을 해서 얻는 게 뭐냐 생각해봐요. 그 부사장한테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보고서를 딱 보고 내가 조선하고 하나도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알려주고 거의 현장까지 쫓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도대체 나는 뭐야? 내가 이 짓을 왜 해? 생각하죠. 우리 보통 같으면은 좀 어느 정도 레벨이 있거나 좀 되면은 청와대 용산 들어오세요. 대통령실에서 일합시다. 또 내지는 뭐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네. 그것도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원래 뭘 얻어야 돼요? 돈을 얻거나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돈을 안 받아도 이 사람들하고 내가 호가호위한다는 걸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이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뭐가 있죠, 당연히. 그 뭐가 있는 것은 우리 따로 차치하고라도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이용해서 그렇죠. 바로 뭔지 그거죠. 이제 밝혀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바로 자기가 네. 숨겨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한테 아직 안 까고. 아직은 안 까고 있다. 예. 명 씨가 조기 대선 관련해 가지고 뭐 누가 돼야 돼, 누가 좋아 이런 얘기는 혹시 안 했습니까? 하죠. 해요? 어.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재명은 얄밉다고. 이재명이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 명시는 이준석 아닙니까? 아니야 이제 이준석은 이준석도 아니에요? 이준석 아니라 아, 그랬어요. 이준석일 것 같은데. 이제는 이준석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준석이 아니다. 그럼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 사람 없다 그래요. 국민의힘 사람 없다. 국민의 사람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이재명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처음에는 퍼센테이지가 낮네, 뭐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는 분위기가 예. 국민의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까면 다 죽는다는데 아, 그럼 없잖아. 그러면은 김문수는 살아나겠네. 김문수는 관련이 없다는. 그리고 한동훈은 살아날 수 한동훈은 있는데 살아나겠네. 한동훈도 아까 보시면 제가 말한 것 중에 포인트가 뭐였냐면. 김건희 씨랑 한동훈 씨가 친하다가 찢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익십계기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돼요. 그게 작년 말, 그다음에 올해 작년이라 그 재작년 말 2023년 10월 달이나 이때 하고 네. 2024년 4월 총선하기 전에 그렇죠. 1월 달에 이제 익십하고 있었을 때 사건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한동훈은 김건희랑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하고 이제 연결을 안 하고 있는 중인데 공천 개입 그러면 하려고. 그 전에 한동훈과 김건희의 사이하고 아. 그 이후에 한동훈과 김건희 사이를 비교해 보면 완전히 180도 달라졌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180도 이전에는 김건희가 그렇게 명태균하고 짝짝꿍이었는데 한동훈이는 전혀 관계가 없을까? 예. 나는 다 안다고 봐요. 한동훈도 정보력이 있는 사람인데 전혀 그걸 몰랐을까? 전혀 말이 안 돼요. 2023년 10월 달에 당무감사도 있었었어요. 국민의힘에. 당무감사에서 명태균 욕을 바가지로 써놨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동훈이 몰랐다고? 절대 아니지. 다 알지. 예. 근데 이제 김건희가 너무 많이 끼어들고 너무 많이 개입한 걸 아니까 이 사람하고는 오래 못 간다. 이 사람 이러다 큰일 난다고 자기가 판단했겠지. 그래서 사실은 익집을 하면서 이 사람의 얘기를 안 들어주겠지. 그러면서 이제 공천도 멍땅 다 쌩까고 이것저것 했겠죠. 네. 그러고 나면 한동훈은 그 이전에 그럼 자기는 자유롭냐 이거요? 아하. 안 자유로워요. 자유로울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때가 덜 묻었다. 그나마 덜 오염됐다. 이 정도뿐인 거지. 예. 제일 오염 안 된 사람은 김문수라니까. 김문수 후보설. 아무도 오염시킬 수 없죠 그분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차기 대선, 그러니까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후보도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이재명을 간접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은 아니라고 또 하고 결국은 있으니까. 이재명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가 이제 아는 거. 처음에는 나한테 와가지고 이재명은 절대 안 돼. 될 확률은 몇 프로밖에 안 돼. 막 이딴 얘기를 계속 했어. 네. 그러다가 차차기 민주당에서 누가 그럼 대통령감이에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누구 얘기했는지 알죠? 이탄희 의원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그 이탄희 의원 얘기를 했다는 건 이번은 이탄희 의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중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번 사람이 누군지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오세훈 뭐 누구 다 죽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은 다 죽이고 네. 남은 건 민주당밖에 없는데 자기는 말이 하기 싫고 그래서 빙글빙글 돌린 것뿐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돌리고 있다. 빙글빙글 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네.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네. 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에 대한 악감정이 없나? 저는 사실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이런 관계들이 본질은 매간 매직이거든요. 자리를 공천을 주고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국회의원, 지방정부 수장 굉장히 공천받기도 어렵고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고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군 장성 인사, 장차관 인사에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고 김건희 씨가 어떻게 그 인사 민원을 해결해 줬으며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가 얼마나 많은 그런 경제적 이익이나 아니면 권력적 이익을 네. 그 인사 청탁자에게 받았냐. 저는 이게 킥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네. 명태균 씨가 정말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은 그 황금폰 안에 그 매간 매직 관련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죠,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있겠네요. 그건 뭐 자기가-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까고 싶지 않은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확실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됩니다. 그걸 그럼요, 확실히 그럼요. 파헤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언제 만나러 가세요, 명태균 씨? 아 너무 힘들어요. 창원까지. 버스 타고. 아이고. KTX 타고 올라오시면 있어요, 좀 빨리. 아니 우리 집에서 KTX도 타러 가는데 힘들어요. 아. 타러 가는 게 힘들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뭐 타고 예. 오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에서 가는 거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가는 게 제일 빠른데 네. 제일 편한데 아하. 어쨌든 10시간이 넘게 걸려요. 왔다 갔다. 아 너무 힘들어요. 가서 1시간만 만나고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먼저 해버려요. 내가 질문할 시간도 없고. 질문을 하면 질문을 안 받아.
그냥 이런 질문 왜 하냐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네. 막 말해. 그거 되게 하기가 힘들어요. 아, 극한 직업 고생 네, 많이 정말 하셨고요. 극한 직업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묘니마님께서 박영호 화이팅 하시면 또 빨간색 슈퍼챗을 오, 보내주셨어요. 오늘 야, 오늘 좋습니다 아주. 지난주 박봉규는 확실히 이제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 큰일 났네. 박봉규 긴장을 좀 해야겠네요. 박봉규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이러다 보면은 박영호가 월수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박봉규가 월수하자고 막 그랬었는데 네. 야, 지금 이건 뭐 월수 전세 얘기는 박봉규는 쏙 들어간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월요일은 넘보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그런 있습니다. 것도 있어? 넘어서 못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많은 댓글 중에 내용을 보면은 예, 노영희 변호사님 너무 좋다라는 댓글들. 네. 또 메이크업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시. 아니 근데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랑 일찍 방송을 했는데 네. 저녁 10시까지 식사를 못 하셨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왔다 접견 갔다 하시고, 온 날. 예,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네, 네,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식사도 네. 못 하- 너무 그래요.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이슈가 죽은 이슈잖아요. 그거를 그냥 우리 노영희 누님이 그걸 살려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탄했습니다. 야 저런 노력이 다 있어야 되는구나. 아유, 우리 노영희 누님 박수 한번 저희가. 오, 맞습니다. 누님 힘내십시오. 네. 예. 자, 김서연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또 거액을 보내주셔가지고, 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박영호, 박영호. 월요일 아침 9시. 오늘 한 주 살았습니다. 예. 계속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꼭 해주시고 오마이 TV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